안녕하십니까. 이제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토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에 기초한 등기가 이루어져야죠. 제가 항상 표시하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이게 쓰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원인해 등기 원인을 한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겠죠. 순차적으로. 이게 가장 원칙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을의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바로 병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과 병 사이 순차적으로 매매 계약이 있는데 원칙적인 모습은 갑, 을, 병의 순으로 등기 이전의 모습이 형태를 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의 등기가 생략되고 갑에서 직접 병에게 이전하는 모습이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시각적으로도 이제 확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쟁점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순차적으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먼저 궁금할 의문을 하나 가질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강의를 했듯이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결을 했습니까? 없었죠. 일단 매매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병이 갑에게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매매 계약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매매 계약이 아니더라도 이 갑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합의입니다. 갑과 을, 병 사이의 합의. 매매 계약은 아니더라도 갑, 을, 병 사이의 합의. 적어도 합의가 중요하겠죠. 이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합의의 내용이 뭘까요? 이 합의의 내용이 뭔가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합의 자체는 갑과 병 사이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들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 계약 체결을 안 했습니다. 근데 중간 생략 등기로 하기로 한 합의 내용 그거일 겁니다. 그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과연 매매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합의란 자체는 등기의 편의만 위한 것이지 더 나아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 의미는 또 함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갑과 을에 대한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이전한다는 합의겠죠. 합의 내용은. 그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해석이 또 계속 궁금증을 생기게 하냐면 직접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그러면 등기관한테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뭐가 들어갈까요? 매매계약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야만이 등기가 경력될 겁니다.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죠? 갑과 을 사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매매 계약서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등기를 하기 위한 이행의 등기의 간략한 등기 이행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매매 계약 체결의 사실은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매매 계약은 체결된 것을 보는 게 아니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더 나아가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갑이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병에게 이전하겠다는 합의는 단순히 등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매매 계약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지되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 의무 관계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갑이 자신의 권리를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권리 행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까지가 내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설명이 되어야 제 뒤에서 볼 판례 내용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갑이 등기에 협조할 때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했음을 근거로 해서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쟁점과도 관련된 건데, 갑의 진정한 의사, 갑, 을, 병 사이의 합의 내용은 그런 매매계약,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건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갑과 병의 형식적 계약, 등기의 편의성만 거기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래서 합의의 내용과 출발점은 이 합의 내용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일에 X토지는 갑, 을, 병 순으로 순차 매도하고 3자 간의 중과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가 뭐죠?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볼까요? 을, 병.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죠. 매매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계속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2번, 3번은 기초는 뭐냐면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실정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의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매매계약.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매매계약은 누구누구 사이 있죠?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받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그래야만이 적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를 누구 앞으로 받았죠? 갑과 병 사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과 병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있습니까? 중과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결되지도 않는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 자체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허가는 실체가 있는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갑과의 매매계약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이 되고 설사 허용된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X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소지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실전 전체 협력을 구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갑과 병 사이에는 실질적 매매 계약이 없으니까요.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갑을 있습니다. 매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을이 매수인이죠. 을이 매수인이면 매매 계획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계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채권은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죠. 대법원 판례는 매매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이 양도가 가능하다. 그 성질상 이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에 포인트를 두고 그러한 성질상 양도가 제한이 된다. 원칙의 예외다. 그래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죠? 그 이면에는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매도인 3자 간의 합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일반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의 원칙은 어떻게 있죠? 채권 양도는 그냥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 채권 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넘겼다. 그 사실만을 갑에게 통지만 하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굳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합의까지를. 그래서 요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법리를 맞는데 그 실질은 중간생략 등기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의의 합의 그거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허용한다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이 양도 가능하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또한 이 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에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복수편차면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다르다는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은 매매계약과 달리 일정한 사실관계 바탕을 두기 때문에 신뢰관계 발생할 수 없는 기초가 다릅니다. 계약과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반 채권 양도의 일반 법리에 따라서 동의나 승낙 없이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근데 채권 양도는 저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자, 판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순차 매도죠. 갑을병 갑을병수로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되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를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가 뭡니까? 갑을 병으로 가는 게 순차적으로 등기는 어떻게 돼야죠? 갑이 을이 병 이런 순으로 가야죠. 근데 등기 이행의 편의상 어떻게 한다? 갑에서 최종 매수인인 병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불과하다. 즉 합의의 내용은 이거다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단지 등기 이행의 편의를 위한 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합의란 것은 딱 이거야. 등기의 편리성. 그것만 있을 뿐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 누구죠? 갑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 갑을사의 매매계약서를 말한 겁니다.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성의 매수인이 누구였죠? 을인 중간재대에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의미냐면 갑, 을, 병 이 둘 사이 매매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 을, 병 사이에 합의가 있다는 거. 그 합의가 있다는 게 결국은 갑이 병 사이에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등기의 편의성만 위한 것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당사자 의사에 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맞습니다. 따라서 갑,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전제를 한다. 그런데 갑, 을,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순차적으로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을과 병 사이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유효하게 성립된 전제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은 누구야?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중간 내용은 좀 전에 본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은 단지 등기 이행상 편리를 위한 것뿐이지 갑과 을과 병사 각각의 매매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합의 내용에는 따라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차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허가, 협력 의무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허가는 유효하게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갑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가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최종 매수인 병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갑과 병을 매매계약 전제로 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화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다. 즉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간생략 제가 유동적 무효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계속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포인트를 잡으면서 계속 결론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 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고 또 등기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자, 을, 병이 있는데 이 갑,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 의무자인 갑의 을에 대한 그 의무 또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는 결국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계속 종전과 마취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과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 기초 29에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 갑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을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읽게 되면 좀 혼동이 있는데 갑, 을, 병 순차로 다시 그리고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 을과 병 사이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제는 우리가 이제 갑, 을 사이에 중과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요. 그 의미는 갑은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도 써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없이 병 앞으로 합의가 없을 때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병 앞으로 등기가 경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걸 빼고 오른쪽으로는 갑, 을, 병으로 가는데 어떤 사정을 말미암아 갑의 합의가 갑, 을, 병 사이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앞에 논리에 따르면 등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병합회에 대한 명의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이 갑, 을 사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최종적 병 앞으로 오는 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만 현재 권리자는 누구야 합니까? 다른 것보다 병이야죠. 다만 그 과정이 원칙적으로는 갑, 을, 병으로 가는데 갑에서 병으로 온 것뿐입니다. 이게 실체관계는 당연히 이 병이 소유자인 것은 현재 소유자가 병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과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록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만약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이 병의 등기를 무효화시킨다면 갑 앞에서 을 앞에서 병으로 똑같이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은 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다만 그 과정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유효하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라는 등기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 자, 이 개념 자체는 이런 겁니다. 원칙적인 모습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중과생략 등기나 아니면 원인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에 따라서 애초의 목수와 팩트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등기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권리자의 명의, 예컨대 갑의 명의라고 할게요. 갑의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었는데 무효인데 후발적인 뒤늦게 이 사람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컨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체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이 갑의 등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실체관계에 부합했다는 논리 근거로서 그 등기를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현재 이 갑이 등기부상에 갑이라 써 있고 이 사람이 소유자면 이 소유자가 실체적인 관계 실질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그 등기 자체를 인정하겠다는 것고 등기 자체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 무효화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밟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갑이 소유자인 것은 맞기 때문에 불필요한 등기 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은 그러한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에 맞다는 겁니다. 결국은 순차적으로 예컨대 이 갑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A, B, C, D 갑 이렇게 왔는데 A에서 갑이 왔다 하더라도 갑이 소유자인 건 맞지 않냐. 그리고 이거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건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등기수상, 등기 목적, 권리자 쓸게요. 가, 을, 병. 이 병에 대한 등기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다. 그럴 때는 현재 한 달 후에는 병이 소유자인 건 맞기 때문에 이 등기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생략 등기 합의일 때도 힌트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순차 매도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그것처럼 등기 자체 효력이 인정되려면 각각의 기초된 계약관계가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효한 계약관계든 어떤 바탕이 돼야 실체관계에 부합한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상 절차적 요건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등기사항, 그 다음 일물일꾼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각하사유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한 데서 모든 경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등기, 왜냐면 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는 절차적으로 유효 요건이 있고 실체적 요건이 있는데 지금은 실체적 유효 요건에 포인트를 둔 거지만 절차적 유효 요건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등기사항 같은 거, 각하사유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는 거. 하지만 시험은 출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이유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자가 병인을 가정했을 때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한 달 후에 병이 소유자다. 그럼 동일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 건물, 신축 건물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유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기출 26회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이 표현입니다. 종전 건물, 신축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동일한 건물이 아니므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을 갑이라고 할게요. 그 건물을 신축한 을의 동의를 얻어 누구 명의로요? 갑.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자, 양도인의 동의에서 양도를 받은 거죠. 양도를 했다는 얘기는 원시 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존을 하면 안 되겠죠.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을 전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양도받았습니다. 최초의 소유자는 양도인 을이었어요.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가 보존 등기된 다음에 갑으로 이전 등기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도인의 동의라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등기의 방식은 잘못됐지만 근데 현재 소유자가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 갑은 자신이 소유자가 될 지위가 적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존 등기지만 소유자 누구로 돼 있죠? 갑으로 돼 있죠. 현재 상태를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보존 등기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하나는 이전 등기랍니다. 어떻게? 양도인 보존 등기 해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고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원칙적 모습이지만 양수인의 지금 양수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 때문에 소유자가 양수인 것은 맞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등기를 요하지 않는 187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